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을 바꿔준 책, 제가 이 책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책은 바로 최근에 여러분들 필즈 메달이라고 해서 이제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상하신 그 말하자면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상 아시죠? 요즘에 또 허준희 교수님께서 서울대 졸업 축사를 또 굉장히 또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화제가 되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생책으로 꼽으신 게 바로 이 히로나가 헤이스케이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히로나가 헤이스케이 일본의 이제 교수신데요. 이분께서 원래 일본 분인데 먼저 필즈 메달을 수상을 하셨어요. 동양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최초였나? 아마 굉장히 빠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봤던 거는 사실 어떤 교수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 교수님은 아니신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업 뭐 노트 같은 걸 이제 좀 받아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인생에서 흔들리는 순간 위기의 순간들에 있다 내지는 공부에 동기라든지 목적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저는 속칭 빠돌이거든요. 빠돌이. 제가 어떤 좋아하는 교수님, 뭐 좋아하는 책의 저자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진짜 집중적으로 좀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책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은 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 책을 추천을 좀 못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허준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다시 좀 이렇게 책이 좀 찍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 정도 제가 느꼈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두 가지 순간 이 책에서 읽었던 그 두 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는 시험 칠 때 이제 두 가지 정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일단은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공부법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새벽에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9시에 밥을 먹고 잡니다. 그 당시엔 좀 젊었기 때문에 가능한 소화 어떤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 9시에 밥을 먹고 자서 12시에 딱 일어나요. 3시간만 자고 일어난 후에 바로 오면서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바로 그냥 편의점 들려서 사서 오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제 걸어오면서 학교 도서관이 이제 중앙도서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넓은 트여있는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형이라든지 주변의 친구, 누나 뭐 이런 분들께서 윤규는 아마 공부를 포기한 것 같다. 도서관에 보이질 않는다. 사실 그분들도 잘 보면은 아침에 와서 쓱 한번 경쟁자들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누가 아침에 빨리 오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9시에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8시 한 반 정도쯤에 이제 나가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9시쯤 오셨던 것 같아요. 와보니까 제가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윤규는 공부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수험생의 삶과 굉장히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공부를 하는 올빼미 스타일이고 지금도 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거슬렸어요. 신경이 쓰였어요.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모범적인 어떤 수험생의 삶을 살지 않아서 시험이 안 되면 어떡하지? 원래 수험생의 불안이라는 거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과 다른 거 그 자체가 엄청난 불안이 돼서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미라클 모닝을 한다든지 저희 때는 세븐일레븐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에 공부하러 와서 11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조금 유행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해법을 조금 제시를 해줬어요.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필즈 메달을 수상한 분이 이분은 새벽에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 같은 올빼미를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내가 사실 제가 이제 공부할 땐 800등 안에 들면 됐었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전국 800등이랑 세계 1등 하는 거랑 비교하면 이분이 업적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사실은 올빼미형 인간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제가 발견한 거의 그 당시 아마 최초의 사례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용기를 얻었고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저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모아봤죠. 사람이 이제 아침형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아침 저녁형 인간이라 그래서 어느 때나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비율이 33%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제가 통계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침에만 공부가 잘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 공부 잘 되는 분들 통계를 다 잡아보면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과반수가 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아침형 인간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또 하게 됐죠.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흔들릴 때, 1차 시험까지 막 한 달 맞고 한 달 반까지는 안 남았을 때쯤에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었는데 진짜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보고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비교는 나를 갉아먹게 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그 당시 얻었던 교훈이고, 두 번째는 이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천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굿 윌 헌팅 이란 영화 아시나요? 거기 보면 윌이라는 이제 애가, 그 뭐 애는 아니죠. 하여튼 걔가 보면 뭐 청소부인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 아무도 못 푸는 거를 자기가 다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의 사람이 드글드글한데, 아마 MIT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이 거기 유학을 가신 거예요.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천재, 재능충인 것 같아서 본인이 좌절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 사실 이게 진짜 제 인생을 바꿔준 말이에요. 격차,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다.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고, 그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노력을 통해 메꿔야 될 어떤 부분, 내지는 방법을 통해 메꿔야 될 부분이 보인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제 인생을 확 바꿔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칠 때 진짜 소위 가장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과 탑 어떤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법대생들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떨어지는 이 사법 시험에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나의 경쟁자라고 하면은 그런 진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과연 내가 될까? 라는 생각, 저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좀 품고 불안 속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굳이 내가 엄청 좋은 대학이라든지 진짜 뭐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보면은 나의 경쟁자들만 봐도 내가 되게 주눅이 들 때가 많지 않나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남들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대신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제가 이걸 극복하게 된 거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 그걸 내가 읽고 나서 제가 좀 알게 되었지만, 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이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열등감 자체가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내가 불에 딱 데웠을 때 뜨겁다 이렇게 느끼는 게 감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남과의 차이를 인지하는 게 열등감, 차이를 인지하는 게 열등감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똥을 나한테 튀었다면 내가 때리면은 나쁘게 해소를 하는 거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하고, 이건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거겠죠. 열등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감을 느끼는 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결정하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의 학문의 즐거움에서, 실제 이걸 읽고 진짜 학문이 즐거워졌어 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그래,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훨씬 시험을 빨리 준비했고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과 노력을 최선을 좀 다해보자. 정말 그 당시에 저는 하루만 산다라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노력의 왕이다, 노력의 1등이다라는 각오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3시간만 자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못 일어나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침대 끝에서 자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실 좀비 같은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되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저는 그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우리 히로나가 에스케 교수님이 쓴 책 학문의 즐거움, 특히 최근에 허준희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의 인생 책이기도 하다. 여러분들께 제가 변호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듣지만 그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의 열등감을 내 삶의 자양분으로, 즉 남과 나의 차이, 격차를 인정하는 게 실력이라는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님의 이 책을 통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어떤 잔잔한 내 삶의 방향을 그렇지만 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책 정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